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2025년에 새로 업데이트된 미국 심리학회 APA의 성인 PTSD 치료 지침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최신 지침에서 뭘 중요하게 보는지, 또 어떤 권고사항들이 있는지 그 핵심만 빠르게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게 기준이 상당히 엄격했다면서요. IOM 표준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국립의학 아카데미 예전 IOM 표준을 따라서 굉장히 신뢰도 높게 개발됐어요. 무려 15개나 되는 체계적 문헌 검토랑 메타 분석을 다 받고요. 또 심리학, 정신의학뿐 아니라 사회복지, 간호,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환자 대표까지 참여했죠. 와, 환자 대표까지요? 네. 그래서 증거 수준이나 치료 결과, 그리고 환자들이 뭘 선호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본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치료법, 그건 뭔가요? 네, 가장 강력하게 스트롱4 등급으로 권고되는 건 바로 트라우마 중심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트라우마 포커스드, CBT요. 트라우마 중심 CBT. 네, 여기에는 인지처리 치료, CPT나 인지 재구성, CR, 아니면 지속 노출 치료, PE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심리교육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왜곡된 생각을 좀 바로 잡고 또 힘든 기억이나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그런 방식들을 활용합니다. 이게 PTSD 증상을 줄이고 진단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일관된 증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강력 권고예요. 아하, 트라우마 자체에 직접 초점을 맞춰서 다루는 인지행동 치료가 핵심이군요. 그럼 혹시 이것 말고 다른 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한 치료법도 제시가 됐나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조건부 권고, 그러니까 컨디셔널 프로컨 등급으로 몇 가지 심리치료가 더 있습니다. 조건부 권고. 네, 인지치료, CT나 EMDR이라고 부르는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그리고 이야기 노출치료, NET 같은 것들이요. EMDR이랑 NET요? 네, 이 치료들도 효과가 있다는 중간 정도 수준의 근거는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트라우마 중심 CBT만큼 연구 결과가 아주 일관적이거나 효과 크기가 압도적이진 않을 수 있어서 조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치료를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 크다고 판단될 때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선택지들이죠. 네네. 강력 추천 외에도 여러 도구가 있다는 거네요. 심리치료 말고 그럼 약물치료는 어떤가요? 지침에서 약물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약물 치료도 역시 조건부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약물도 조건부군요. 네, SSRI 계열 약물 중에서는 플로옥세킨, 파록세틴, 서트랄린, 그리고 SNRI 계열에서는 벨라팍신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 약들도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보다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효과 크기가 작거나 한 중간 정도로 평가됐고요. 또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치료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약물 치료를 더 선호하거나 이런 특정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을 쭉 보니까요. 근거 불충분, insufficient evidence로 분류된 치료법이나 약물들도 상당히 많던데요. 정신역동 치료, 마음챙김, 아니면 부프로피온 같은 약물도 있고요. 네네. 이걸 보면 그냥 이건 효과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근거 불충분이 효과 없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요? 네, 이건 오히려 이번 검토에서 요구한 기준이 워낙 엄격해서요. 그 기준을 만족하는 고품질 연구가 좀 부족했다. 이런 의미예요. IOM 기준이나 AMSTR-2 기준을 충족하고 독립적인 연구팀이 대규모로 진행한 연구,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다는 거죠. 연구 자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연구 설계에 좀 한계가 있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심지어는 심리치료 연구랑 약물치료 연구 사이에 어떤 자금 지원의 불균형 문제, 이런 것도 배경으로 좀 언급될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와, 이건 정말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었네요. 그럼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침들을 실제 현장,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가장 핵심 원칙은 공유된 의사결정입니다. shared.
decision making이죠. 공유된 의사결정. 네, 그러니까 임상애랑 환자가 정말 같이 상의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지침은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는 맞지만 뭐랄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맞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증상, 특성이나 트라우마 경험, 또 문화적인 배경, 가치관, 어떤 치료를 더 선호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비용이라든지 시간, 거리, 아니면 치료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까지요. 네, 고려할 게 많네요. 네,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신뢰에 기반한 좋은 치료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같이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아, 그리고 복합 트라우마, 컴플렉스 PTSD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지침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오늘 APA의 최신 PTSD 지침을 통해 정말 중요한 점들을 많이 짚어본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 중심 CBT가 일단 가장 강력히 권고되고 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는 조건부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근거 불충분히 효과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했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환자와의 협력, 공유된 의사결정이 핵심이라는 점, 결국은 정말 사람 중심의 접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이 지침은 보면 무작위 대조시험, RCT 같은 특정 연구 방법론에서 나온 증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거 수준을 따지니까. 근데 만약에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심리치료랑 약물치료 연구관의 어떤 뿌리 깊은 자금 지원 불균형 문제라든지 혹은 주류 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전통적인 치유 방식이나 공동체 기반의 접근법 아니면 아주 복잡한 사례 연구 같은 다른 형태의 지식이나 증거들이요.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존중받고 통합될 수 있다면 과연 미래의 근거 기반 치료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점입니다. 아, 연구 방법론의 다양성이나 다른 형태의 지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네, 이건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